자, 저희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수업입니다. 아, 습이요. 저희 시간에서 지금 이야기 나눠서 바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아니, 네, 예, 그 아, 앞에 네. 했는데 내가 아, 네. 그게 매수가랑 뭐네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2천 원인데 한 두 분을 나누어 샀는데 네. 12만 2천 원 정도 되고 한 20% 됩니다. 20%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뭐 그런 말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오늘 실적도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는가?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절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은 갖다 네. 부분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그냥 홀딩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서 판단이 네. 안 서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성욱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하창원 본부장님 조금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사님도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에 시장이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실적 대비해서 시장에서 추정된 실적이 더 높았는데 그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다거나 또는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정된 부분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숲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된 부분은 동남아시아권 다른 권역으로 지금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실적 대비해서는 시장에 예상된 영업이익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올해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실적을 한 100억 정도 감안을 해봐요. 그러면 1,100억 정도. 그러면 주가로는 한 10% 정도는 더 밀렸다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결론은 한 10% 정도가 빠졌다가 거기에서 그냥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좀 하방을 이렇게 다지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13% 하락을 놓고는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는 걸로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쑥 도와드려 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알테전 26만 5천 원에 40%. 26만 5천 원이요.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게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사실 목표가는 워낙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요번에 기다리던 모멘텀에서의 승인 이슈가 나온다면은 전 40만 원대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의 사례를 보시게 됐을 때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면 잘 안 바뀝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거의 3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고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한 6년 정도 조금 버텨줬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알티오젠의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 안 나요. 지금 알티오젠이 지금 16.7조 정도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이제 17.5조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계속 빠지고 알티오젠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 시총 1위가 바뀌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나올 때마다 기술 수출 5%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 다르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기다리는 모멘텀 부분에서의 흐름들만 잘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대가 되는 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40%가 되시니까 만약에라도 증시가 지금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위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고점 라인에서 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계속 목표가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30만 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익절 한번 하셨다가 한 절반 정도 익절하셨다가 해당 부분 다시 재돌파하면 20% 다시 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이런 리스크 헤지가 나왔을 때 수익률을 조금 깎아먹는 부분들만 좀 깎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홀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라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만약에라도 뭐 이거 무조건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미스가 났을 때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리스크 헤지 정도만 조금 추가를 해주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이평선에 문제 없고 모멘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이 바뀌면 패시브 자금 들어가는 것도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리스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45,000원인데 1년도 넘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20%인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손절도 못 하겠고 답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시청자님 지금 LS 머티리얼즈 1년 넘게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또 신저가 기록을 했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초반에 상장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제가 동그라미를 든 거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세모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기간도 상당 부분 흐르는 상황이고요. 또 주가도 좀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LS 그룹주들이 좀 동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 일부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부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상장 초반에 매수하셨으니까 저 가격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해당 부분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지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좀 비중 조절하시기에는 상당 부분 늦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내가 이 종목을 가진 종목을 매도한다라고 해서 다른 쪽에 넘어가서 지금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빠르게 변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반등의 서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20%라서 좀 높으시기 때문에 다음부터 신규 상장주 하시면 꺾이면 바로 파시는 게 일단 정신 건강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일단 한번 발목이 잡히셨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초반 부분에서는 1년 정도는 기본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S 그룹주 자체들이 조금 힘이 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 여기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다 빠진 것도 LS 그룹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다가 LS부터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되돌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의사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평균 단가를 3만 원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평선에서의 조금 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원래 계좌에다 사지 마시고요. 다른 계좌에다가 신규로 이제 다른 평단으로 사시다가 특정한 라인들 이전 이런 박스권 라인 오면 한번 익절해서 기존에 있는 비중 좀 털어주고 다시 좀 기다리시다가 또 어느 정도 눌림 나서 지지 나오면 다시 샀다가 다시 팔아주는 그런 과정을 하시거나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금을 새로운 주도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신 부분을 조금씩 제거하시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매도해서 수익 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의견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 관점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경로를 바꿔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셨는데 노르홀딩스님께서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계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4,000원에 30%이신데요. 실적은 안 좋았지만 단기 악재 소멸로 인식을 했다.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들어갔는데 손절가, 목표 주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사님. 손절가,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높지는 않아요. 네. 네,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쪽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설 예정도 돼 있죠.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이런 기업도 있죠. 저는 에코앤드림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건 개인 취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는 물음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단가는 괜찮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 시총으로 도출하기에는 평가는 고평가 구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왔던 주요 가격 같은 경우가 한 78,000원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가격대의 지지를 보겠고요. 아마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를 다 지켜주는지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면 반등 가능 가격대는 한 97,000원 정도 그 정도는 됩니다. 이거는 상단을 좀 열고 말씀드린 가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시간을 투여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미리 하고 가지고 있기보다는 적절한 수익권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챙겨주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936번님 바이넥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900원에 56%.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닌 듯한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매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5%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오늘 이유는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이 던진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로비가 또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들, 그런 것들이 약간의 더 지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CDMO 쪽은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매도를 하실 부분은 딱 두 부분이죠. 깨지 않던 라인이 깨는 요 21선이 명확하게 깨지는 요게 이제 종가상 확실하게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 깨지자마자 바로 파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 최후의 가격 방어 라인이 19,200원 정도 여기까지는 버텨보시다 요거 이탈하시면 일단 익절하신 다음에 다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직전 고점을 여러 번 돌파를 하면서 뚫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추세가 깨져요. 그러면 이전 박스권까지 빠지면 가격 매수 평단 이하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익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추세적으로 보면은 더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게 맞기는 한데 주봉상 정배열 만드는 부분이고 월봉상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가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에 너무 그렇게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거 깨지면 비중 조절 다시 또 재돌파하면은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확정 짓고 수익금 따로 빼놓으시고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돈으로만 해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 56%이시니까 5%만 빠져도 가격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너무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내가 내 원래
원래 그릇보다 지금 많이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비중을 좀 덜어 놓으신다면은 조금 더 차분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갖고 있는 수익은 좀 챙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해서 6104번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지고 계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670원에 비중 10%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뭐 비트코인 가격 한창 오를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걸까요? 조금 위에서 매수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 대선을 치를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호적인 멘트를 했고 캘리포니아나 실리콘밸리 쪽에 정치 자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표도 그렇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무게를 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마운트 콕스와 유사한 게 지금 한 차례 더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 자금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보고 우리나라 종목을 매수를 할 거면 그냥 이왕 승부 보는 거 더 큰 걸로 보는 거죠. ETF가 비트코인 2배 ETF가 있어요, 미국에. 예, 그거를 가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이걸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매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황상이죠. 정황상 마운트 콕스의 물량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와 유사한 물량이 나올 게 있으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빠질 수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이 표를 위해서는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 모두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좀 우호적인 시각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한번 비트코인 2배 ETF를 해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ETF 해외까지 가서 할까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추가를 해 보셔도 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 또 다른 전략도 말씀드려봤으니까요.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나를요. 네. 한 1년 가까이 가지고 있다. 오늘 본전이 왔어요. 네, 82,000원. 네. 그래서 이거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나 여자 기다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매도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매도를 해도 되나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네네네. 비중은 어느 근데 정도? 여자 기다렸으니 조금 기다려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 매도가 제일 가지고 계실까요, 궁금해요. 시청자님? 비중은 몇 %실까요, 시청자님? 20%.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리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드디어 왔는데 네. 지금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 요거는 투자할 때 정말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내가 10년을 투자해도 이게 더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1년 기다렸다고 해서 많이 드시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하나는 일단 긍정 의견을 드리기는 할 건데 요 변수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종목은 주주 환원 정책이 터지면 제가 봤을 때는 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까지 뚫어주면서 34,000원도 뚫고 뭐 한 35,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는 최근에 38,000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주주 환원 정책이 안 나온다? 제가 봤을 땐 32,500원 뚫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주봉상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그 안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 가격 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뚫어지려면 단순히 이제 자회사들의 장부가 가치로만 나오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만 본다면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화나 쪽에서도
이제 자회사들의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방산 쪽이 잘 가는 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오늘 방산주도 좀 꺾였잖아요. 그럼 추세적으로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 상방도 일부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대했었던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나오지 않으면 요게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비슷한 가격 라인에서 빠질 때 또 굉장히 과격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흐름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때 32,000원 돌파를 못한다고 한다면 비중이 적으신 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빼시고 저는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금융 쪽으로 하시던가 네. 아니면은 뭐 바이오는 뭐 공부 안 하시면 접근하시기 어려우니까 좀 패스하도록 하고 뭐 오히려 반도체가 지금 많이 눌려 있다가 좀 반등 나올 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신다거나 저는 그런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신 다음에 요번 주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금요일에 다 확인하시고 충분히 시장에서 방향성 잡으시면은 뭐 이제 지수 ETF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투자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차라리 좀 바꾸시는 게 저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모두 다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의견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전산업이요. 16,500원에 10%인데 아침에 왔었는데 제가 매도를 못했거든요. 아, 오늘 그래서- 아침에 매도를 못 하셔서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럼 더 갈 수 있나? 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아, 그러면 매수가까지 오면은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가까지 오시면 정리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정리를 할까요, 이사님?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밀립니다. 밀리고 나서 다시 제 단가에 왔을 때는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좌가 우상향이 되냐 안 되냐로 갈린다는 게 저의 하나의 기준인데요. 그러면 그거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건 우리가 매수할 때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매수의 이유, 그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목표로 했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손절을 얼마로 대응을 하는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손절을 할지,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은 원전과 관련해서 또는 해외에서 에너지, 우리나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의 소식이 있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실적은 후행성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보다는 뒤에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관련도가 더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소식으로 시세가 나면 한번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매수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매도할 기회를 준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다만 14,000원대 이런 가격대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깨버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아직 남아 있는 걸까요, 이사님? 원전 수주를 뭐 해외에서 가지고 올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우리 뭐 두산에너빌리티 소식에서 보면 루마니아 쪽 네. 관련돼서 승인을 할 수 있게 첫 번째 관문 구조를 넘어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체코 외에도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일정은 언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깝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그와 함께 시세가 났을 땐 매도를 해준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나와서 그때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현대차. 매수가랑 어.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2,200원에 12%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아,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여기까지 올라는지 아니면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진단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본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까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 현대차 저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주가가 밀린 거는 좀 억지로 우리나라장이 아니었으면 정말 엄청 갔을 종목인데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기는 할 건데 만약에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석을 해서 만약에 수급이 조금 일부 이탈이 나와서 빠진다면은 아마 23만 2천 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일부러 지금 비중 딱 절반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해당 가격대까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25%대까지 현대차는 추가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작년 11월부터 이제 전거래까지 수급 동향 보시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죠. 17조에서 18조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가 5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는 2등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를 집어 던진다, 주가 계속 빠진다, 이거 증시 상방 제한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사실 밸류적으로 보면은 현대차 지금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글로벌 피어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반토막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지배구조라는 그 이벤트, 상속 관련된 그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오는 부분들은 뭐 명확하게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건 점진적으로 밸류업이나 이런 걸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인도 IPO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생산 라인도 쫙 깔려 있고요. 그래서 뭐 조지아 공장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눌렸을 때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하신다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뭐 평단도 엄청 위도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25%까지 비중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대응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659번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2만 6천 원대, 비중은 33%입니다. 아, 이번 주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상투 잡은 걸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적도 참 잘 나왔는데 뭐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급락이 나온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하락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그냥 특별한 건 없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죠. 실적 잘 나오고 주가가 눈으로 보기에 좀 떠 있으면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큰 쪽으로 옮겨가는 게 요즘의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미리 팔아야 되나 봐요. 그러네요. 네. 그걸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회는 다시 줄 거라고 보여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중심은 실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여기 더해져서 모멘텀, 소위 말해서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의 스케줄, 그런 체크가 필요한데, 가깝게는 이제 분할에 대한 이벤트도 존재를 하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비록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로 26만 원대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더 늘려주고 분할까지 들어가 본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한 거는 가격에 대한 조정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상심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방안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초여름 햇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가지고 계시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들어가는데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좀 시세 연속성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나오고 있었죠. 네. 지금 한 2, 3주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 쪽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잖아요. 테마주를 목표가 잡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를 보시고 기술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이런 좀 위험한 테마주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평선이 깨지면 이거 11선 깨지면 저는 버렸다가 다시 잡던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트레이딩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 대응하시면 이거 놓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왔다면 팔았다가 다시 좀 눌렸을 때 사셨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핑퐁을 하셔야지 뭐 이거 우량주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초여름 햇살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섹터 반등 보여줬는데요. 조선일 매니저 포트에 SK 하이닉스 있는 만큼 반도체 섹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